반갑습니다. 알쓸통사 오랜만에 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정말 잘 못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다른 과목들 똑같이 일주일에 4번씩 들어도 선생님이랑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슬프기도 하네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수업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학습지를 활용하지 않고 온전히 선생님 프레지 화면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프린트 인쇄가 필요 없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또 프린트를 해서 미리 적으면서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수업 후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빈칸을 채우고 이 첫 번째 장을 확인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서 빈칸을 한번 채운 다음에 정리 간단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문화권 형성에 영향을 주는 이번엔 자연환경이 아니라 인문환경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인문환경에 대해서 다뤘고 이 인문환경의 의미는 뭐였죠? 그쵸.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환경을 인문환경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환경에는 예술, 산업, 관습, 제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는 두 가지 종교와 언어를 중심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 인문환경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어디에 영향을 줬었습니까? 그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문화 경관에도 영향을 줬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가시적인 의식과 어디에 영향을 줬던 거죠? 그렇죠. 가치관에 영향을 미쳤던 게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의 그쵸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의식과 가치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자연환경 중에서도 특히 그쵸 대표 사례로 주식문화권을 봤었는데 우리 인문환경에서는 그쵸 종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 그치? 뭔가 교회, 성당, 모스크, 사찰, 탑, 묘지 등 그쵸?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문화경관인데 종교의 영향을 받은 문화경관이라고 해서 뭐라고 표현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정확하게는 문화경관이라고 해도 되지만 종교경관이라고 해도 되죠. 그쵸? 그래서 종교경관을 만들어내고 또 주민들의 아이고 학습지로 다시 갑니다. 주민들의 어디에 그쵸? 생활 양식에 영향을 줬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몇 가지 그쵸? 하나, 둘, 셋, 넷, 5가지 종교를 알아봤었습니다. 우리 이 위에 백지도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세계의 종교 문화권을 표시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생각하는 종교들 조금 표시해 보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 경우는 교과서를 참고하셔가지고 백지도를 한번 채워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얘들아 일단은 하나만 찍고 밑으로 넘어가 보자. 자, 우리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교 안에 그쵸 이건 얘들아 그리스도교가 진한색인 이유는 이 그리스도교 안에 3가지 종교가 포함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그쵸 칠판 화면 활용해서 여기 없네. 칠판 화면 활용해가지고 설명했었습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불교, 그리스도교, 토속신앙 등도 있지만 우리 여기 마지막에 개신교, 유교, 불교, 도교, 혼합 이라는 종교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 혼합 그쵸 다 섞여 있는 이 믹스되어 있는 것 자 대표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 종교 문화권에 속한다 했어요 그쵸 우리 이 대한민국 아이고 너무 크다 어쨌든 느낌만 가져가 보자 이 대한민국도
혼합 종교문화권이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얘들아, 같은 인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종교를 기준으로 보면은 개신교, 유교, 불교, 도교 혼합 문화권으로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문화권에 속한다. 같은 종교 문화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O예요. OX 중에 O예요. 반면에 인문환경 중에서도 이번엔 종교가 아니라 언어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언어 문화권입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은 한국어 문화권, 그리고 일본은 일본어 문화권이다. 이렇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종교에 따른 문화 경관과 생활 양식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채워보자. 자, 이러한 특징을 가졌던 종교. 첫 번째, 우리가 세 가지 종교가 포함되는 크리스트교. 이 크리스트교 아래는 그쵸, 개신교, 그쵸, 가톨릭, 그리스 종교 같은 종교들이 다 포함되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슬람교는 어디 중앙에 둥근 지붕, 양쪽에 높이 솟은 첨탑, 이런 무늬 등이 특징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선생님이 모스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모는 이슬람교야, 이런 식으로 이들의 종교 경관을 외우자라고 하면서 퀴즈도 냈었습니다. 자, 이들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코란이죠. 코란 또는 쿠란, 코란의 교리에 따라 술과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다? 아니죠. 금기했습니다. 그게 5대 의무 안에 들어갔었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각양각색의 신대. 그쵸? 다신교의 하나인 힌두교가 세 번째 종교였고, 소를 신성시하여 소고기 먹는 것을 뭐합니까? 금기시하는 거죠. 신격화시키는 신성시 여기는 소를 냠냠냠 먹는다? 말도 안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이들의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씻겨나가는 것을 또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가졌었습니다. 자, 유대교는 특별히 선생님이 종교 경관은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교만의 경관이라고 하기에는 크게 특징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자, 반면에 뭐를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돼지고기 왜 안 먹었어요? 그렇죠. 이들이 먹는 거는 발굽이 있고 대세김질을 하는 가축과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생선만 먹으니까. 그 뜻은 돼지고기는 이것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종교가 유대교였고, 자, 마지막 무슨 종교였습니까? 하나 남은 불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불교는 뭐를 금지했죠? 살아있는 것, 죽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육식을 금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쵸, 승려들이 음식을 얻어먹는 의식인 탁발의식까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빈칸 잘 채워 놓으셨죠? 지금 적고 있으면 안 돼. 이미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종교 언어 말고 또 인문 환경의 하나로서 산업이 포함됩니다. 이 산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이들의 생활 양식에, 그리고 이들의 어떻게 보면 가치관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산업도 매우 문화권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 되긴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무슨 문화권이었을까? 그쵸, 우리나라는 주식이 쌀이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농사를 지는 농경 문화권에 속했습니다. 그쵸?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산업으로 문화권을 나누는 거는 사실상 현대사회로 오면서 현대사회에 점차 더 시간이 더 흐를수록,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산업만으로 문화권을 나누는 것은 그 의미가 점점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디서든 농사도 가능해요. 어디서든 유목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이 환경들이 원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요 전통적인 산업은 점차 정리를 해보자면 전통적인 산업이 점차 쇠약해짐에 따라서 이 산업으로 문화권을 나누는 의미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예로부터 농경문화권이었어요. 예로부터 저쪽 나라는 유목문화권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 현대사회는 점점 그 의미가 조금 무색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산업도 하나의 문화 요소이긴 하다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전통적인 산업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시대라서 지금 최첨단 시대라고 해도 그 중에서도 사실은 기술에 따라서 그쵸? 문화가 조금 영향을 받고 하니까 무시할 수는 절대 없어요.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조금 약하다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뭐냐 얘들아, 그 프레지 화면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선생님 중요한 만큼 선생님이 좋아하는 무슨 색일까? 선생님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음에 학교 오면 물어보겠어.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내용이 없는데 중요하다고요? 뒤에 학습지에도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요.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보고 선생님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문화권에 영향을 주는 문화 요소들, 특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누어서 보면서 지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지켜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문화권의 특징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렇듯이 문화권은 어떤 문화 요소, 어떤 기준이 하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 문화권은 그 자연환경이 좀 비슷한 국가들끼리, 그쵸? 뭔가 쉐어하는 요소들이 많을수록 문화권이 비슷하게 형성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개의 문화권을 하나의 문화 요소나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구분을 하는데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세 개의 문화권을 크게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0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10개의 문화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볼 건데 사실 그 10개의 문화권이 정말 딱 클리어하게, 딱 정확하게 딱 나누어지고 이 문화권은 이걸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또 하나의 문화권은 다시 여러 개의 지역 문화권으로 세분화도 가능합니다.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문화권은 다시 여러 개의 지역의 문화권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대. 자, 얘들아, 아시아 문화권. 우리나라도 아시아란 대륙에 속하죠. 아시아 문화권인 것 같습니다. 여러 문화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은 아시아 문화권에 속해요. 하지만 이 아시아 문화권도 크게 선생님이 10가지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이것 또한 아이고 지워졌어. 이것 또한 동남아시아 문화권, 동아시아 문화권, 남부아시아 문화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로 더 세분화될 수 있다라는 특징도 기억해 놓으시고 그럼 이제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선생님이 우리 OT 때 잘 들었던 친구들은 잘 기억을 할 건데 선생님이 1년 동안 너희와 통합사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건데 선생님이 통합사회에서 주로 담당하는 건 뭐라고 했어? 단원 말고 담당. 기억나시죠? 수행평가입니다. 선생님. 아이고. 뭔가 이걸로 쓰니까 이상한데. 선생님, 저 뭔가 불편한 단어 나왔어요. 수행평가라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자, 이 수행평가를 선생님이랑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4일에 부터 뭡니까? 중간고사죠. 근데 이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선생님은 바로 수행평가에 들어올 겁니다. 왜냐? 선생님은 너희를 5월 27일 계약을 얼른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시자마자 수행평가를 시작할 거고 그 수행평가의 주요 내용이 지금 세계의 문화권 10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백지도를 활용하면서 문화권을 구분하고 그 특징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하는 활동들이 우리 수행평가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강의식으로도 배경 지식을 위해서 수업을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바로 할 거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보면은 이 7- 벌써 뭐로 넘어온 겁니까? 7-2로 넘어왔습니다. 자, 7-2의 제목은 우리 7-1에서의 키워드는 뭐였어? 잠시 들어가 볼까? 7-1에서의 키워드는 문화 뭐였습니까? 그냥 문화가 아니라 문화권이었습니다. 문화 지역이라고도 했었죠. 같은 문화적 특징, 문화 요소를 공유하는 그 지역적 범위를 문화권이라고 했어요. 네, 7-2에서의 키워드는 뭘까요? 이번에 키워드는 바로 문화 변동입니다. 문화가 뭐 한대요? 바뀐대요. 진짜 바뀌어요? 너희가 대답해 볼래? 바뀌어 안 바뀌어? 문화는 바뀌죠. 유행도 바뀌는데 그쵸? 이거 다 포함되죠. 어쨌든 문화는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왜 바뀌고 바뀌어서 그 결과가 뭔지 등을 지금부터 알아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한 이후에 학습지를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문화는 우리 기억납니까? 간단하게 복습해볼까? 자, 얘들아, 문화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어떻게 학습된 행위였죠? 기억납니까? 그쵸.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위였어요. 자, 얘들아,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위였대. 자, 그러면은 문화가 아닌 것은 뭡니까? 그렇다면 문화가 아닌 것. 방금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위가 문화래. 그럼 문화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 좀 더 선천적인 특성. 기억납니까? 우리 선천적으로 금발이냐, 염색이냐, 기억나시죠? 선천적인 특성 또는 생물학적인 본능.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것들은 문화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머릿속에 다시 이제 넣고 문화는 후천적으로 학습된 행위이자 공통된 생활 양식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얘들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이래. 이것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왜? 문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문화예요? A라는 존잘 연예인이 갑자기 염색을 하고 옵니다. 금발이 아니라 염색머리를 밝게 하고 온 거야. 자,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존잘의 1타 아이돌인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머리를 일주일 하고 있으면 갑자기 그게 문화가 돼요?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문화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기억나시죠? 오랫동안, 그쵸? 비교적 넓은 범위에, 그쵸? 오랫동안 어쨌든 형성되는 것이 문화였고 넓은 범위 형성되는 건 문화권이었고 어쨌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양식이 문화였습니다. 그쵸? 이걸 머릿속에 넣고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된대요? 변한대요. 잠시만. 변한대요. 얘들아, 변하는 건 어떻게 변할 수도 있어? 뭔가 생길 수도 있고 뭔가 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에 집중할 거다? 새로운 문화 요소가 어떻게 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문화는 뭔가 알아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전달받아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밖에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처음으로 문화가 생기는 것에 우리가 내자를 써서 내재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문화가 문화 요소가 생기는 그 문화 변동의 요인으로는 내재적 요인과 내재적 요인이 있으면 무슨 요인도 있겠어요? 외재적 요인도 있겠죠. 바깥에서 영향을 받는 외재적 요인도 있겠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나눌 수 있는데 내재적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첫 번째 보니까 선생님이 사례를 지금 적어놨어. 브레지 한번 읽어볼까? 종이래.
종이, 그치? 종이, 오케이. 뭐 이것도 문화지. 활을 사용하는 문화. 증기기관, 전화기, 비행기. 얘들아, 이런 문화 요소들은 뭐라고 할까? 혹시 지금 이것만 지금 5가지 사례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종이, 활, 전화기, 비행기. 원래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처음부터 존재했던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 등 새로운 문화 요소를 뭐 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낸다는 게 애들이 뭐야? 뭐에서 뭐를 창조하는 거야? 그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뭘까요, 얘들아? 발명이라고 합니다. 발명.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 등의 새로운 문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얘들아, 전화기 누가 발명했을까? 우리가 전화기를 발견했어요라고 합니까? 발명했어요라고 합니까? 그쵸? 우리가 전화기 하면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벨시죠. 그쵸? 벨시. 물론 이제 이 벨이 전화기를 제일 처음 발명한 게 아니라고 하는 말도 많은데, 그쵸? 어쨌든 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벨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벨이 길을 걷다가 뭔가 톡 튀어나와 있는 거야, 나무 밑에. 그래서 그 나무를 파보니까 전화기가 벨, 나 너 기다렸어. 나 세상에 너무 나오고 싶었다고. 벨, 정말 long time no see 이러면서 나온 거야? 아니지. 이 전화기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물이고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입니다. 근데 새롭게 등장한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한 이런 걸 우리가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나 사물들을 뭐 되고 있습니까? 발명되고 있어요. 이것도 문화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없던 거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2010년대를 보니까 정말 탑 발명품들은 뭐 구글 이런 데서 조사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흥미로운 너희가 뭘 떠올릴 수 있을까? 그렇죠? 3D 프린터. 발명품이죠. 그쵸?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되게 흥미로웠던 발명품이 있습니다. 수화장갑. 이 수화장갑은 이거를 끼고 뭔가 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조작을 하면은 알아서 손가락 근육을 움직여서 수화가 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발명품이라고 합니다. 이건 발견이 아니죠. 그쵸?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발명과 발견을 비교했기 때문에 이미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볼까요? 신대륙, 비타민, 바이러스, 행성, 태양의 흑점. 얘들아, 이거는 뭐야? 완전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나 사물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자, 어느 날 누가 우주 여행합니다. 나 요즘 우주 좀 가볼까? 우주 좀 가보다가 태양에서 지나가다가 애초에 지금 약간 말이 안 돼. 근데 여기다가 너무 밋밋해. 태양 밋밋하다. 둔.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죠. 이 태양의 흑점은 누군가가 만들어내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뭡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사물 또는 원리를 찾아내는 행위인 거죠. 그 찾아내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찾아내는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 학습지에 다 정리되어 있어요. 이건 애초에 뭐에 썼던 거야, 얘들아? 이건 애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유였어. 유였는데 이 유가 숨겨져 있던 것. 존재하고 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이 유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새로운 문화 요소로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견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재적 요인으로는 발명과 발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너희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사례로 가볼까? 얘들아. 자, 파스텔은
파스텔르라는 인물이죠. 그쵸? 지금 뭔가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자, 우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 파스텔르는 질병이나 부패가 해로운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뭐 했을까요? 질병이나 부패가 해로운 미생물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지금 대답하셔야 됩니다. 발견했죠. 원래 있던 것을 찾아낸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것된 커피는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기호식품이 되었다. 에티오피아에서 뭐 되었을까요? 커피. 이 커피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의미해요. 마시는 커피. 그쵸? 이 커피는 발명되었죠. 발명. 이 커피나무, 원래 그쵸? 커피나무 열매가 있었겠죠. 이 원두를 어떤 방법으로 먹을지는 그런 기술은 인간들이 발명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듯이 좀 헷갈리는 사례들도 보면 이게 발명인지 발견인지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 중에서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문화변동의 외재적 요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학습지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쭉 해서 또 7-2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얼른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별로 안 어려웠죠? 그럼 안녕!